한샘에 이어서 그 현대 리바트 가구업계 유일하고 소개된 현대 리바트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말씀 계속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이니까 1.5 배속을 보시면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리바트에 대한 관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매일경제 6월 23일 뉴스입니다. 현대 리바트 꿈의 명품 가구 직접 만든다 해가지고 도제식으로까지 해서 가구장인 육성을 한다. 그냥 옛날에는 이 직영 생산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 직영 생산을 조금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럴드 경제 6월 16일 기자 기사에는 B2B 거래로서 현대 리바트가 영종도 리조트의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했다 하는 뉴스 계약이 있습니다. 그 영종도에 있는 그 리조트가 한국계가 아니고 이제 외국인 사장으로 보이거든요. 좀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의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한국에다가 리조트도 쳐서 사업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요게 이제 무슨 가구 만드는, 가공하는 그런 과정을 찍은 것 같습니다. 마이스타 랩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11,1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05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무려 46%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한샘이 그 179%인가 그렇죠. 그럼 한샘은 크게 아직 시장에서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샘 주가가 팍 떨어졌습니다만은 리바트는 이 장부 가격이 50%도 안 되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리바트에 대한 대우는 그 가치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현대 그린푸드로서 4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제 5%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4.33%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 그 뉴스에 보면은 증권 뉴스에 보면은 메릴 린치라는 이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그 3,61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10.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원재료 인상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율이 2.2% 하락을 했어요.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매출 증가가 중요한 겁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스루프율은 2.6%나 또 하락을 했고요. 현장 운영 비용은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인프레 등등으로 해서 안 올라갈 수가 없죠. 6.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 비율은 요 판매 관리 비율만 별도로 비율을 했는데 0.6% 하락을 했습니다. 좀 원가 절감을 하려고 뭐 비용을 많이 절감을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왜냐 그러면 그 원재료 가격도 뛰고 뭐도 마진이 좀 줄 텐데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공장은 또 어차피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게 보면은 그 판매 관리비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이 리바트는 그 직영 생산 비율이 한샘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사 판매 관리비 비율이 엄청 높은 거죠. 그 현장 운영 비용이라는 게 이제 뭐 아주 그 미세합니다. 그 뭐 크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직영 생산하는 제품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제품 재고가. 자신들 직영 생산한 제품들이 안 팔리는 게 많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제 또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생산성이 1.0으로서 이 전년 동기보다 0.1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3억 원이 났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조금이지만은 2억 3,9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내역을 미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매출 내역이 이제 요 금액이 이제 1분기 매출액하고 좀 일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제품 판매 내역들이 있는데, 어떤 그 장롱 뭐 이런 그 판매액들보다는 잘 선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그 현대 리바트는 주로 그 이 B2B 거래로서 산업자재 부품 외 등으로 해서 이 그 매출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 B2B 거래의 그 이 주요 대상 업체는 조선업 아니겠냐? 그러면 누가 사주겠냐? 그러면 현대니까 현대중공업, 조선업에서 그 사줄 것이다. 그럼 배를 만드는데 무슨 가구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선원들 자는 데도 있고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이 숙박 시설이 그 또 그 유조소 아니 그 저기 그 유람선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 화물선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그 가구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저는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거는 뭐 제가 직접 귀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B2B 거래 딴데 아까 그 이 뉴스 광고 나온 거는 이제 리조트에도 무슨 B2B 거래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현대는 주로 그 이 B2C 거래, 그 소비자하고의 거래 이런 그 여기 이런 거래보다도 B2B 거래 쪽에 좀 더 그 이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9억 감소시켰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이 재고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조금 증가했을 거예요. 분명히 상승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상품이 더 크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품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만은 가공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제품 생산이 많은데 그동안에 그 생산된 제품을 아직 못 팔고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은 거의 적게 하고 있는 재고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재고자산 증감 명세를 보고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추정할 수 있고 추리를 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멋있는 소설까지도 써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소설까지 하면 이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분석은 숫자 데이터 가지고 과학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추정, 추론, 이런 선까지만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셈에 비해 매출은 적은데, 재고자산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더 많고 재고 회전율도 더 느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 재고 중에 상품과 제품 중에 그 악성 재고가 있을지 않겠냐. 즉 한마디로 폐기해야 될 재고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추론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 현대 리바트는 분기 그 사업 보고서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간 사업보고서에는 그 비성분을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가공비를 그 역산해가지고 산출해낸
내서 원재료 가격이 뭐 인상이 됐지만은 그 가공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영 생산 금액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를 적용해서 모두 역산해 가지고 풀이해낸, 이렇게 그 역산해서 풀이해낸, 운영비용은 판매관리비하고 그 가공비하고 더하면은 운영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운영비용을 빼면은 이제 그 매출 재료비가 되고,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면은 이제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역산으로 풀이를 해서 산출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PQ 총재재 비용의 차이는 제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가 맞춘 거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성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2021년도, 2022년도 이제 인건비 비교를 했는데, 직원 수가 788명으로서 한샘이 한 2200명 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2.5배, 한샘이 규모상으로 2.25인데 매출액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현대 리바트는 소수의 인원으로 대부분을 이 상품 매입을 통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하청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여기서도 이제 물론 이제 디자인은 이제 현대 리바트가 하겠죠. 국내에 가구 산업단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산재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하청 공장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품 매입 형태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가구 업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2021년 말 현재 6,900만 원이 거의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샘이 한 6천만 원 뿐이니까 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분명히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갭은 더 크게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균 임금이 높은 이유가 생산직도 있긴 있겠지만 이 판매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사무직이 많기 때문에 또한 평균 임금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가 47.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단계 이 비교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제가 맞춰놓은 거라서 이제 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 접근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위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영역입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분명히 의당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픈율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또 하락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은 이제 이 운영 비용이 더 증가를 해서 이것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계 매출원가 투명성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된다. 이 판매 가격 하락이란 것은 전분기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보다도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 판매 가격 인상을 적게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하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한샘에 비해서는 매우 느립니다. B2B 거래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만은,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좀 아쉬운 입장에 있다. 아니면은 물건을 빨리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성금을 주고라도 사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영 생산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하도
각과 같은 늘과 거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제식으로 장인을 키우겠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팩트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로 제가 만든 건데 8.2% 하락을 해서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들이 많다는 얘기는 주가 하락은 어쩔 수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그 단순 평균으로 6.6%가 1분기에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가격도 아주 이 구체적으로 많이 잘 표현해 줬는데요. 한샘은 주방 가구는 뭐 주문 제작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B2C 거래인 그 장롱이라든지 무슨 소파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을 하나도 안 올렸지만 B2C 거래인 그 뭐 스틸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가격을 다 인상을 했습니다. B2C, B 거래에서는 그래서 그 제품 가격이 더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 가격이 덜 상승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제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제품 가격이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B2C 거래 상품 들은 또 가격이 인상이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또 하락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정확하게는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가중 평균을 하려 그러면은 이 주요 원재료들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매치를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그 제품 판매 가격 매출액 이 품목별 매출액도 다 정확히 나와야 요 인상률을 곱해가지고 얼마나 전체적으로 가중평균에 영향을 줬느냐 또 원재료도 그 원재료 매입액하고 계산을 해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데까지 이제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분석 시간이. 왜 그런 걸 내가 해야지? 어떤 경우에 분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단순 평균으로만 봐가지고도 어떤 그 트렌드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중 평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고 귀찮아서가 아니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추론이 더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가중 평균으로 하면은 입증이 될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검증 입증은 완벽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한샘보다는 이 공시 데이터들의 신뢰성은 더 들어가 있다라고 현대 리바트를 조금 좀 지켜 세워주고 싶네요. 1위인 그 한샘보다도 이 성실도는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뭐 큰 의미가 없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고요. 채권자한테 116억 원대를 갚아서 레버리지율은 4.6%로 내려갔습니다. 뭐 10% 이하라 그러면 매우 양호한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높은 이자를 좀 쓰고 있네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0억의 이익 배당이 있었는데 매우 ROE 수준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113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CBRR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7%로서 매우 빈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금성 자산 외에 그 유동 현금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필요하면은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동 금융자산이라는 것도 이 기업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기준은 바로
급한 위기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은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데 보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매우 그 좀 빨간 레드 라인에 레드 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연간 매출을 예측을 하면은 1조 한 4천억 정도 할 것 같다. 그 한샘이 얼마였더라?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기억력이 좀 제가 좀 안 좋네요. 어쨌든 그 선형, 이거는 선형 원가회죠. 선형 그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현대 리바트는 재고자산을 그 줄이는 거로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산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고가 줄면은 원가회계는 매출 원가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은 예상했던 예측보다는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목표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역산해서 매출액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한 293%까지 증가할 것 같다.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B2B 거래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은 한 건에 140만 원짜리 그 단가 견적서를 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에 12,300원꼴 그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14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남는 게 없고 적자다. 이러면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매출을 10% 올려본다. 그러면은 생산재료비도 10% 올라갈 거다. 가격을 더 못 올리니까요. 못 올렸다고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공 비율이 아까 3%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칠 게 아닐 거고요. 그리고 재고가 10% 감소해서 그거 영향력을 더하면은 그 매출원가가 1조 2,800 아니 128만 8천 원. 그래서 그 128만 8천 원이 되면은 한 14,000원 돈 남는 거로.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으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했으니까 스루프트 TIOE를 기준으로 판매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가 선형으로 그 4배 증가한다고 봐서 매출 재료비가 매출액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할 때는 매출액도 그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1조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손익분기점 그 함수로 그 산출을 하면은 운영비용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은 운영비용에서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이것을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판매 예측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나오죠.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매출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B2B 거래라고 그 비유를 해서 하면은 그 나와 있는 그 금액들을 다 더하면은 매출액이 단가 견적을 144만 5천 원에 냈는데 깎여가지고 그 140만 원 했다. 그러면 무려 이제 손실이 31,900원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흑자로 나머지 분기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판매 가격을 아무래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냐? B2C 거래에서 그러면은 한 1.5%만 그 이익을 그 증가시키자. 판매 가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회전율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전은 12회전까지 한번 해보자. 7.6% 증반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160만 원 선의 그 판매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이제 22,475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판매 가격을 어떻게 인상해 가지고 그 B2 거래에서 그 관철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들의 그 원자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그 첨부해서 하면은 신뢰성 있게 해가지고 계약할 때 이 45,000원 선을 깎기보다는 144만 5천원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익이 나죠. 이익이 나죠. 안깎임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한가 자체의 신뢰성을 이 거래처가, 구매처가 그렇게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구한 날 이 부풀려 가지고 견적을 내서 깎을 걸 예상해서 견적을 부풀려서 낸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개별 기업 한 거래건이면 한국 경제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웃기는 짬뽕 같은 이 어떤 그 경제 그 분위기가 되겠죠. 경제란 게 어느 정도 그 신뢰성 있게 그 돌아가야 된다면은 그거는 민간 기업끼리의 그 거래에서 관공서 납품도 아니고 B2B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견적서를 내는, 제안서를 내는 업체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 고생해서 판매 가격을 더 올리려든지 또는 그 재고 회전율을 더 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판매량을 좀 올려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영업이 고생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백데이터부터 생산 공장에서부터 쫙 이 진실지인 데이터들이 누적이 돼서 견적서를 낼 수 있는 그런 풍토 또 기업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재고 회전율을 덜 좀 회전을 시켜도 충분히 그 소기에 그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 현대 리바트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계획 예측이죠. 계획 예측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